부산항 1번 창고에서의 결전이 끝나고 윤재혁이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은 자갈치 시장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상인들은 오랜 억압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시장에는 며칠 동안 잊고 있었던 활기와 웃음소리가 다시 가득 차기 시작했다. 특히 윤재혁 일당의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에 시달렸던 연로한 상인들은 가장 큰 기쁨을 표현했다. 그들은 더 이상 부당한 보호비를 걱정하거나 가게 문을 열면서 폭력의 그림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시장은 이지원이라는 단 한 사람의 용기와 희생으로 평화를 되찾았다. 지원은 송혁진과 오 아저씨에게 감사를 표하고는 어머니 김 여사가 있는 안전한 거처로 향했다. 어머니를 안심시킨 후 그녀는 다시 해바루회로 돌아왔다. 그녀의 가게는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다. 지원은 늘 하던 대로 칼을 갈고 생선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했다. 그녀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의 무관심이나 궁금증 대신 깊은 경의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지원이 전설적인 조직의 칼잡이, 현무였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시장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녀가 폭력 대신 시장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윤재혁을 직접 상대했다는 이야기가 상인들 사이에 회자되었다. 그러나 지원은 이러한 소문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소처럼 일상에 충실했다. 회를 썰고 손님을 맞이하고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다. 어느 날 시장의 한 연로한 상인이 해바루회를 찾아와 말했다. 지원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시장이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지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경찰이 윤재혁을 체포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노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가 압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지원의 어머니 김 여사도 가게를 찾아왔다. 그녀는 딸이 회를 써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우리 딸은 정말 칼을 잘 다루는구나. 네 재능은 어디에 있든 빛나는 것 같아. 지원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제 재능을 올바른 곳에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김 여사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네가 자랑스럽다, 지원아. 이 시장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정 아주마가 들어섰다. 그녀는 윤재혁 일당에게 당했던 다리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어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지원이가 여기 있구나. 이 시장의 영웅이 말이야. 정 아주마의 목소리는 활기찼다. 지원은 얼굴을 붉히며 손을 내저었다. 아주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제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정 아주마는 웃으며 지원에게 다가섰다. 네가 우리 모두를 구해줬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네. 그 윤재혁이라는 놈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었는지 경찰이 모두 밝혀냈어. 수배 중인 범죄자였다더군. 지원은 칼을 내려놓고 손을 닦았다. 이제 모두가 안전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평화를 되찾았고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정 아주마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자갈치 시장 상인회에서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작지만 우리 모두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다네. 지원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은으로 만든 회칼 세트가 들어있었다. 칼의 손잡이에는 자갈치의 수호자 이지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지원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다. 정 아주마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과분한 것이 아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저 깡패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을 테니까.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고 송혁진과 오 아저씨가 들어섰다. 그들은 지원에게 경의를 담은 눈빛을 보냈다. 송혁진은 웃으며 말했다. 누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옛 기술이 전혀 녹슬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미소 지었다. 이제 그런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회를 썰던 사람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녀는 은으로 된 새 회칼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오, 아저씨가 다가와 지원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지원 씨. 제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강함과 동시에 따뜻함을 가진 사람. 정 아주마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아니다. 네 안에는 강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있어. 그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야. 정 아주마의 말에 지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거에 그녀는 단지 강함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다른 종류의 힘을 발견했다. 바로 사람들을 지키고 보살피는 힘이었다. 아주마,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칼은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지금 제 손에 쥐어진 이 회칼처럼요? 정 아주마는 감동한 표정으로 지원의 손을 잡았다. 그 말이야말로 그들 모두가 배워야 할 지혜였다. 지원은 이제 과거의 현무가 아닌 자갈치 시장의 평화와 인정을 받는 자갈치의 수호자로서 완전히 거듭난 것이다. 이지원이 윤재혁 일당에게 단호히 등을 돌리고 칼날에 서늘한 경고를 던진 그 다음 날 자갈치 시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재혁은 지원의 무시를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시장 전체에 대한 압박을 더욱 노골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보호비를 내지 않는 가게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물건을 엎거나 손님을 내쫓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지원은 묵묵히 자신의 가게를 지켰지만 주변 상인들의 불안과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단단한 얼음 속에 갇혀 있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 그 얼음을 조금씩 깨뜨리고 있었다.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리 속에 공포의 낮은 진동이 섞여들기 시작했다. 시장의 연로한 상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 아주마는 오랜 세월 시장의 터줏대감으로 살아왔기에 성남파의 횡포를 젊은 시절의 치기로 넘길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죽어날 거야. 정 아주마의 외침에 몇몇 용기 있는 상인들이 동참했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시장을 건달들에게 내줄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시장 입구로 향했을 때 윤재혁의 부하들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노인들의 무력한 저항을 비웃으며 길을 가로막았다. 어르신들, 괜히 일 키우지 마시고 돌아가시죠.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정 아주마는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바다를 겪어온 부산 아짐에 특유의 억척스러움으로 맞섰다. 비켜라. 이 무렵의 놈들아. 늙은이들한테까지 못된 짓을 하면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녀의 용기 있는 질책은 성남파 조직원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들 중 덩치가 가장 큰 사내가 정 아줌에게 거칠게 달려들었다. 그는 정 아주마의 어깨를 난폭하게 밀쳤고 예상치 못한 충격에 아주마는 비명을 지르며 젖은 시장 바닥에 고꾸라졌다. 쓰러지는 순간 그녀의 무릎은 날카로운 끄트머리에 부딪혀 찢어졌고 붉은 피가 시장 바닥에 옅게 퍼져나가며 상인들의 마음에 깊은 절망과 무력감을 새겼다. 그들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부하들은 동요하는 상인들을 향해 협박적인 눈빛을 던지고는 자기들끼리 싸우다 넘어진 거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외치며 유유히 자리를 떴다. 이 소식은 곧바로 김 여사에게 전해졌다. 김 여사는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정 아주마는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이웃이었다. 어떻게 감히 노인에게 손을 대, 저 짐승 같은 놈들. 그녀는 지체 없이 병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지원에게 모든 사실을 전했다. 지원은 정 아주마의 병실에 들어섰을 때 평소의 냉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창백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아주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주마의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그 상처가 상징하는 무력감과 치욕은 시장 전체의 패배를 의미했다. 지원아, 신경 쓰지 마라. 늙으면 을에 생기는 상처니까. 너는 내일에 신경 쓰렴. 정 아주마는 지원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지원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가라앉았고 그 속에 갇혀있던 현무의 분노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녀를 굴복시키려는 윤재혁의 노골적인 경고이자 도발이었다.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위협받기 시작한 것이다. 지원은 아주마의 손을 단단히 잡고 맹세하듯 말했다. 제가 반드시 이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회칼 요리사의 나약함이 없었다. 그것은 명령이자 선언이었다. 병원, 복도, 지원과 김 여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김 여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지원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너의 과거에 대해 다시는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지원은 말없이 어머니를 응시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녀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들이 미세하게 요동쳤다. 엄마, 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정 아주마의 건강입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지원아. 왜 네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와 숨어 살아야 했는지, 왜 이 좁은 자갈치 시장에 숨어들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다시 칼을 들지 않으려 했는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지원의 과거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복잡했다. 그녀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암흑가를 주름잡던 거대 조직 냄현무파 내의 전설적인 칼잡이 현무였다. 현무라는 이름 석자는 조직 사회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녀의 칼솜씨는 예술의 경지를 넘어선 생존 기술이었고 그 치명적인 정확성 때문에 그녀는 현무파 내에서도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빚더미에 앉았을 때 네가 그 길을 선택한 건 전부 엄마 때문이었어.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네가 그런 피 튀기는 싸움에 익숙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널 막을 수 없었단다. 지원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위로했다. 엄마 탓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녀는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단단한 외피를 고수하려 했다. 하지만 네가 그 길을 떠난 건 현무파의 두목이었던 조 사장님이 널 특별하게 여겨서가 아니었어. 김 여사는 눈을 감았다. 8년 전 너와 경쟁 조직 주작파 간의 충돌이 있었을 때 너는 그저 자신을 방어했을 뿐이야. 상대편이 무고한 노인을 인질로 잡고 칼을 들이대지 않았다면 네가 그를 죽일 일도 없었어. 너는 그 노인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칼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한 생명을 앗아갔던 거야. 지원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에 괴로워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주작파와의 격렬한 충돌 속에서 그녀는 상대 조직원 하나가 근처에 있던 늙은 상인을 인질로 잡는 것을 목격했다. 인질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 지원은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녀는 무고한 생명을 구했지만 살인이라는 씻을 수 없는 굴레를 짊어지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폭력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조 사장님은 네가 특별했기에 그리고 네가 무고한 생명을 구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너를 놓아주었어. 너는 그런 피 튀기는 삶이 아니라 평범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했지. 김 여사는 딸의 손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과거는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더구나. 이제 저 깡패가 내 가족과 이웃들을 위협하고 있어. 정 아주마의 피가 그 증거야. 지원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창밖의 부산 바다를 바라보았다. 8년 동안 그녀가 쌓아 올린 평화의 모래성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놓고 조용히 일어섰다. 알겠어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폭력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돼요. 그녀는 과거의 자신으로 완전히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이제 그녀의 손은 다시 칼날의 차가움을 느껴야 할지도 모른다는 잔혹한 운명을 직감했다. 엄마, 저는 다시 가게로 돌아가서 칼을 갈아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결의만큼은 바위를 뚫을 듯 단단했다. 윤재혁은 제가 회피한다고 해서 멈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정 아주마처럼 제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을 위협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 칼이 다시 피를 보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제 칼이 이 시장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지원은 병원을 나섰다. 그녀의 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빨랐고 눈빛은 이미 요리사의 그것이 아니었다. 현무의 차갑고도 치명적인 결의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평화로운 삶이 결국 그녀를 과거의 전사로 다시 불러들이는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부산의 하늘 아래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시장으로 돌아가 8년 동안 봉인했던 칼들을 다시 만질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피로 얼룩진 과거의 쇠사슬을 끊고 싶었지만 이제 그 쇠사슬을 다시 쥐고 싸워야 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이지원이 윤재혁 일당에게 단호히 등을 돌리고 칼날에 서늘한 경고를 던진 그 다음 날 자갈치 시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재혁은 지원의 무시를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시장 전체에 대한 압박을 더욱 노골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보호비를 내지 않는 가게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물건을 엎거나 손님을 내쫓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지원은 묵묵히 자신의 가게를 지켰지만 주변 상인들의 불안과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단단한 얼음 속에 갇혀 있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 그 얼음을 조금씩 깨뜨리고 있었다.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리 속에 공포의 낮은 진동이 섞여들기 시작했다. 시장의 연로한 상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 아주마는 오랜 세월 시장의 터줏대감으로 살아왔기에 성남파의 횡포를 젊은 시절의 치기로 넘길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죽어날 거야. 정 아주마의 외침에 몇몇 용기 있는 상인들이 동참했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시장을 건달들에게 내줄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시장 입구로 향했을 때 윤재혁의 부하들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노인들의 무력한 저항을 비웃으며 길을 가로막았다. 어르신들, 괜히 일 키우지 마시고 돌아가시죠.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정 아주마는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바다를 겪어온 부산 아짐에 특유의 억척스러움으로 맞섰다. 비켜라, 이 무렵의 놈들아. 늙은이들한테까지 못된 짓을 하면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녀의 용기 있는 질책은 성남파 조직원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들 중 덩치가 가장 큰 사내가 정 아줌에게 거칠게 달려들었다. 그는 정 아주마의 어깨를 난폭하게 밀쳤고 예상치 못한 충격에 아주마는 비명을 지르며 젖은 시장 바닥에 고꾸라졌다. 쓰러지는 순간 그녀의 무릎은 날카로운 끄트머리에 부딪혀 찢어졌고 붉은 피가 시장 바닥에 옅게 퍼져나가며 상인들의 마음에 깊은 절망과 무력감을 새겼다. 그들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부하들은 동요하는 상인들을 향해 협박적인 눈빛을 던지고는 자기들끼리 싸우다 넘어진 거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외치며 유유히 자리를 떴다. 이 소식은 곧바로 김 여사에게 전해졌다. 김 여사는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정 아주마는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이웃이었다. 어떻게 감히 노인에게 손을 대, 저 짐승 같은 놈들. 그녀는 지체 없이 병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지원에게 모든 사실을 전했다. 지원은 정 아주마의 병실에 들어섰을 때 평소의 냉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창백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아주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주마의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그 상처가 상징하는 무력감과 치욕은 시장 전체의 패배를 의미했다. 지원아, 신경 쓰지 마라. 늙으면 을에 생기는 상처니까. 너는 내일에 신경 쓰렴. 정 아주마는 지원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지원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가라앉았고 그 속에 갇혀있던 현무의 분노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녀를 굴복시키려는 윤재혁의 노골적인 경고이자 도발이었다.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위협받기 시작한 것이다. 지원은 아주마의 손을 단단히 잡고 맹세하듯 말했다. 제가 반드시 이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회칼 요리사의 나약함이 없었다. 그것은 명령이자 선언이었다. 병원, 복도, 지원과 김 여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김 여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지원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너의 과거에 대해 다시는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지원은 말없이 어머니를 응시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녀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들이 미세하게 요동쳤다. 엄마, 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정 아주마의 건강입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지원아. 왜 네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와 숨어 살아야 했는지, 왜 이 좁은 자갈치 시장에 숨어 들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다시 칼을 들지 않으려 했는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지원의 과거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복잡했다. 그녀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암흑가를 주름잡던 거대 조직 현무파파의 전설적인 칼잡이, 현무담이었다. 현무라는 이름 석자는 조직사회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녀의 칼솜씨는 예술의 경지를 넘어선 생존 기술이었고 그 치명적인 정확성 때문에 그녀는 현무파 내에서도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빚더미에 앉았을 때 네가 그 길을 선택한 건 전부 엄마 때문이었어.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네가 그런 피 튀기는 싸움에 익숙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널 막을 수 없었단다. 지원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위로했다. 엄마 탓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녀는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단단한 외피를 고수하려 했다. 하지만 네가 그 길을 떠난 건 현무파의 두목이었던 조 사장님이 널 특별하게 여겨서가 아니었어. 김 여사는 눈을 감았다. 8년 전 너와 경쟁 조직 전 주 작파반 간의 충돌이 있었을 때 너는 그저 자신을 방어했을 뿐이야. 상대편이 무고한 노인을 인질로 잡고 칼을 들이대지 않았다면 네가 그를 죽일 일도 없었어. 너는 그 노인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칼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한 생명을 앗아갔던 거야. 지원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에 괴로워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주작파와의 격렬한 충돌 속에서 그녀는 상대 조직원 하나가 근처에 있던 늙은 상인을 인질로 잡는 것을 목격했다. 인질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 지원은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녀는 무고한 생명을 구했지만 살인이라는 씻을 수 없는 굴레를 짊어지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폭력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조 사장님은 네가 특별했기에 그리고 네가 무고한 생명을 구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너를 놓아주었어. 너는 그런 피 튀기는 삶이 아니라 평범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했지. 김 여사는 딸의 손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과거는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더구나. 이제 저 깡패가 내 가족과 이웃들을 위협하고 있어. 정 아주마의 피가 그 증거야. 지원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창밖의 부산 바다를 바라보았다. 8년 동안 그녀가 쌓아 올린 평화의 모래성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놓고 조용히 일어섰다. 알겠어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폭력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해요. 그녀는 과거의 자신으로 완전히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이제 그녀의 손은 다시 칼날의 차가움을 느껴야 할지도 모른다는 잔혹한 운명을 직감했다. 엄마, 저는 다시 가게로 돌아가서 칼을 갈아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결의만큼은 바위를 뚫을 듯 단단했다. 윤재혁은 제가 회피한다고 해서 멈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정 아주마처럼 제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을 위협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 칼이 다시 피를 보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제 칼이 이 시장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지원은 병원을 나섰다. 그녀의 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빨랐고 눈빛은 이미 요리사의 그것이 아니었다. 현무의 차갑고도 치명적인 결의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평화로운 삶이 결국 그녀를 과거의 전사로 다시 불러들이는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부산의 하늘 아래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시장으로 돌아가 8년 동안 봉인했던 칼들을 다시 만질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피로 얼룩진 과거의 쇠사슬을 끊고 싶었지만 이제 그 쇠사슬을 다시 쥐고 싸워야 할 운명에 처한 것이다. 병원 복대서 어머니 김 여사와의 가슴 아픈 대화를 끝낸 이지원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려 했던 여인에서 이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무기를 다시 꺼내 들 준비를 하는 전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부산 자갈치 시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정 아주마의 피 흘림은 그녀의 내면 깊숙이 묻어두었던 현무의 봉인을 완전히 깨뜨려 놓았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을 때 그녀는 다시 싸우는 법을 기억해낼 수밖에 없었다. 가게 해바루회에 도착하자 주변 상인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다. 지원 씨, 조심해요. 그 성난파 놈들이 당신이 순순히 돈을 내놓을 때까지 괴롭힐 거라고 소문이 돌고 있어요. 지원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꺼내 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칼을 가는 행위는 이제 단순히 생선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다가올 전투에 대한 예비 동작이었다. 그녀는 칼날의 각도를 더욱 섬세하게 다듬었고 그 찰나의 순간에도 주변의 모든 소음과 움직임을 감지하려는 듯 예민하게 반응했다. 해가 지고 시장이 한산해질 무렵 시장 경비원인 오 아저씨가 지원의 가게로 들어섰다. 그는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단단한 눈빛은 여전히 옛 조직원으로서의 신중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오 아저씨는 지원이 부산에 내려온 이후부터 줄곧 그녀를 묵묵히 지켜봐 주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지원 씨, 오늘 정 아주마 일은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선을 넘었군요. 오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우려가 배어 있었다. 그는 지원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것을 강요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지원은 그에게 차를 권했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 아저씨, 그들 성남패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저 보호비를 뜯으려는 깡패들 같지는 않습니다. 그 윤재혁의 눈빛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오 아저씨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그는 카운터에 기대어 앉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은 말이죠. 저는 그 윤재혁이라는 놈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시장에 돌던 그 놈이 지역 유력 정치인의 친척이라는 소문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윤재혁은 본래 서울의 라이벌 조직이었던 주작파 출신입니다. 지원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행주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주작파. 그 이름은 지원이 현무파를 떠나게 만든 그 피 튀기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주작파는 과거 현무파의 가장 강력한 숙적이었다. 그녀는 8년 동안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잊기 위해 부산의 바다 냄새 속에 자신의 기억을 파묻으려 애썼다. 주작파라니요? 그들은 현무파와 함께 와해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지원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오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다. 대부분은 와해되었지만 일부 잔당들이 살아남아 다시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재혁이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그는 특히 이 시장에 집착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칫하며 지원의 눈치를 살폈다. 그의 다음 말이 가져올 파국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지원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재촉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아저씨? 저에게 숨길 것이 있습니까? 그 놈이 지원 씨를 증오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오 아저씨는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윤재혁은 돈 때문이 아니라 복수담을 위해 여기에 온 겁니다. 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상황은 그녀가 예상했던 단순한 시장의 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어둠이 그녀를 끈질기게 추적하여 다시 현재의 삶을 붕괴시키려는 숙명의 그림자였다. 복수라니요? 저는 윤재혁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을 리 없습니다. 오 아저씨는 신중하게 말을 이었다. 8년 전 서울에서 주작파와의 충돌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신이 무고한 노인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칼을 써서 죽인 주작파 조직원. 윤재혁이 바로 그 남자의 동생입니다. 지원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다. 비극적이고 잔혹한 운명의 일치였다. 그녀가 조직을 떠나게 된 계기가 된 그날의 사건. 무고한 노인을 구하기 위해 정당 방위로 칼을 휘둘러 한 생명을 앗아갔던 그날. 그녀는 살인자라는 굴레를 짊어지고 전국을 떠돌다 부산이라는 먼 바다 끝에 숨어들었다. 그녀는 세상의 끝으로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운명은 그저 그녀의 적을 그녀의 발치로 인도한 것뿐이었다. 윤재혁은 당신을 찾아 복수하려 했지만 당신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가 당신이 이 자갈치 시장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오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지원에 대한 연민과 함께 이 잔혹한 운명에 대한 비탄이 담겨 있었다. 그는 형의 복수를 위해 살아왔고 이제 목표를 찾은 겁니다. 지원은 길게 심호흡을 했다.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정확히 맞물려 하나의 거대한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대립은 단순한 시장의 보호비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원의 평화로운 현재와 현무의 피투성이 과거 간의 불가피한 충돌이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윤재혁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고 이 시장은 윤재혁에게 복수를 위한 최적의 무대가 된 것이다.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저씨. 지원은 칼을 갈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정을 되찾았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한 강철 같은 결의가 느껴졌다. 오 아저씨는 지원의 어깨를 두드렸다. 혼자가 아닙니다, 지원 씨. 옛 현무파 동료들 중 많은 수가 당신처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당신이 이 싸움에서 무너지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들 역시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원이 조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를 따르는 옛 동료들의 굳건한 의리를 상기시켜 주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도망쳐봤자 운명은 그녀의 적을 다시 데려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8년의 빚을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청산해야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비장했다. 그녀는 시장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다시 잡았던 회칼을 내려놓고 가게 깊숙한 곳에 숨겨둔 과거의 무기를 떠올렸다. 지원은 윤재혁과의 피할 수 없는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시장의 평화를 지키는 것과 그녀의 과거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 이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칼이 이제 무엇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윤재혁의 정체가 8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 아저씨로부터 전해 들은 후 이지원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연의 고독을 느꼈다. 그녀는 부산의 이 낯선 시장에서 홀로 평화를 찾아왔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과거를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이 그녀와 같은 길을 걸었던 이들이 이 자갈치 시장 안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지원이 평화를 지키려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름뿐인 옛 조직원들이었다. 지원이 윤재혁의 위협에 단호하게 맞섰고 정 아주마가 피를 흘렸다는 소식은 시장 전체를 돌았다.
이 소식은 곧바로 송혁진에게도 전해졌다. 송혁진은 지원의 옛 조직인 현무패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료로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생선 가게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넉살 좋고 수완 좋은 상인으로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하고 의리에이리가 넘쳤다. 송혁진은 동료 2명, 한 명은 젓갈 가게를, 다른 한 명은 작은 분식, 식당을 운영하는 과 함께 지원의 해바로회 가게를 찾아왔다. 이들 모두는 현무파 시절 지원을 누님으로 모시며 그녀의 칼솜씨와 카리스마에 깊은 경의를 표했던 이들이었다. 그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들의 행동은 손님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료의 방문에 가까웠다. 그들은 주변 손님들에게는 익숙한 상인들의 모습으로 인사했지만 지원에게는 옛 조직의 코드로 말을 건넸다. 지원 누님, 오랜만입니다. 송혁진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지원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뜻밖의 방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반가움보다는 숙명적인 부담감이 서려 있었다. 혁진 씨, 다른 분들까지 어쩐 일로 여기에? 괜히 여기 와서 눈에 띄지 마세요. 그녀는 그들이 다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송혁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도 이제 이 시장의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오 아저씨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재혁이 이 시장을 위협하고 특히 누님을 노리고 있다면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모두 누님과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어두운 과거를 털고 평범한 삶을 지키고 싶습니다. 누님의 평화가 곧 저희의 평화입니다.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혁진 씨 그리고 모두들, 저와 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들은 최대한 평범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젓갈 가게와 생선 가게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송혁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의 새로운 삶은 누님과 조 사장님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여전히 의리야리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조 사장님의 지시로 조직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의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조 사장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지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조 사장은 현무파의 두목이었지만 지원에게는 그녀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준 정신적인 지주와 같았다. 그는 그녀를 아꼈고 그녀의 특별함을 인정하여 조직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인이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 사장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분까지 이 일로 걱정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송혁진은 미소를 지었다. 형님은 은퇴 후 제주도에서 조용히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윤재혁의 움직임을 전해 듣고 누님을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누님을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형님은 누님이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지원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장님께서 알고 계셨다니요? 저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송혁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은 항상 누님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특히 누님이 이 부산 자갈치 시장으로 돌아온 후부터는 더욱이요. 형님은 누님이 평화롭게 정착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습니다. 그러니 누님, 이제 혼자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지원은 창밖의 부산 바다를 응시했다. 과거의 거물 두목이 아직도 자신을 잊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복잡하고도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그녀의 고독을 덜어주는 위안이자 동시에 그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기도 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먼저 윤재혁을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폭력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서 인간적인 타협점을 찾으려 했다.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다는 그녀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송혁진과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위험합니다, 누님.
윤재혁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를 상대하려면 누님이 다시 현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님이 다시 칼을 드는 것을 저희는 원치 않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의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제가 그를 만나야만 이 8년의 빚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저의 대화를 거부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눈빛으로 그들에게 신뢰를 보냈다. 송혁진과 동료들은 지원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현무 시절부터 그녀의 결단력을 존중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침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누님. 저희는 이 시장 안에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모두 예전처럼 주먹 대신 생선을 잡고 있지만 여전히 누님의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맹세는 지원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이 가게를 떠난 후 지원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카운터 아래의 서랍을 열어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던 검은 천에 쌓인 물건을 확인했다. 그것은 회칼보다 훨씬 짧고 훨씬 날카로우며 완벽하게 균형 잡힌 무기였다. 그녀가 현무로서 사용했던 과거의 그녀를 상징하는 칼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난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한 의리와 과거를 끝내야 할 숙명아인. 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윤재혁과의 피할 수 없는 대면을 준비하며 다시 칼을 갈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생선을 썰기 위한 칼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한 칼이었다. 그녀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경우 현무가 다시 깨어날 것임을 스스로에게 암시했다. 이지원은 송혁진과 옛 동료들의 굳건한 의리를 확인한 후 가게 문을 닫고 홀로 남았다. 그녀의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막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칼을 갈았고 칼날이 숫돌에 닿을 때마다 뿜어내는 금속성의 날카로운 소리는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단호했다. 윤재혁이 던진 도전장, 즉 8년 전의 핏빛 숙명을 이제는 피할 수 없음을 그녀는 받아들였다. 그녀는 폭력 대신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결심을 고수했지만 이미 그녀의 손은 주방칼 뒤편 깊숙한 곳에 숨겨둔 과거의 무기를 만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늦은 오후 윤재혁이 다시 해바루회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부하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 그는 단 한 명 홀로였다. 지원은 잠시 놀랐으나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윤재혁이 혼자 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단순한 폭력이 아닌 개인적인 복수와 대면을 원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그는 지원이 다시 현무로서의 본능을 되찾아 자신과 맞서주기를 갈망했다. 찾아왔군요. 지원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앞치마를 풀고 카운터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의 차가움을 닮아 있었다. 윤재혁은 가게 안을 느릿하게 둘러보며 경멸과 비웃음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용한 가게 내부와 지원의 냉정한 태도가 자신에게 주는 몸 열감을 즐기는 듯했다. 문 잠긴 건 나한테 문제가 안 되지. 그래, 이게 소문으로만 듣던 현무인가? 아니, 이제는 이지원인가? 그는 그녀의 과거 이름을 입에 올림으로써 그녀의 평화로운 삶을 노골적으로 모독했다. 무슨 용건으로 오셨습니까? 지원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감정적 동요도 읽어내려 하지 않았다. 오직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비폭력적으로 종결시킬 방법만을 모색했다. 그녀는 윤재혁의 복수심의 근원을 알고 있었기에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화가 통하기를 희망했다. 윤재혁은 카운터에 기대 앉아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결국 찾아냈군. 8년이 걸렸지만 내 형을 죽인 살인자를 드디어 찾았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는 흥분감도 섞여 있었다. 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날의 일은 정당방위였습니다.
당신의 형이 먼저 무고한 노인을 인질로 잡고 칼을 들이댔습니다. 저는 그저 그 노인을 구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날의 비극에 대한 후회와 함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이 담겨 있었다. 윤재혁은 그 말에 즉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가게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다. 거짓말. 우리 형은 그런 비겁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네가 일방적으로 우리 형을 죽였어.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이성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는 오직 8년 동안 쌓아온 복수심이라는 단 하나의 감정에만 지배당하고 있었다. 그의 세상에서는 지원이 무조건적인 살인자였다. 지원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했다. 당신의 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칼을 들고 노인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막지 않았다면 그 노인은 죽었을 겁니다. 그녀는 사실만을 말하며 그의 복수심이 근거하는 토대를 흔들려 했다. 윤재혁의 얼굴은 혐오감으로 뒤틀렸다. 변명은 필요 없어. 넌 우리 형을 죽였고 나는 복수하러 왔다. 단순한 이치다. 지원은 다시 한번 폭력의 무의미함을 설득하려 했다. 복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의 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죽인다고 해도 당신의 마음속 평화는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저 또 다른 복수의 고리만 만들 뿐입니다. 그녀는 폭력의 고리를 끊고 싶은 자신의 철학을 전달하려 했다. 윤재혁은 차갑게 비웃었다. 의미?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지. 8년 동안 나는 이 복수를 위해 살아왔다. 이제야말로 그 끝에 도달한 것이다. 그는 주머니 안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물건을 만지작거리는 듯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지? 항복할 건가? 윤재혁은 지원에게 선택지를 제시했다. 네가 칼을 들면 나도 칼을 들겠다. 공정한 싸움을 하자고. 그는 그녀가 현무로서의 본능을 되찾아 자신과 맞서주기를 갈망했다. 그녀가 먼저 폭력성을 드러내야만 그는 정당방위라는 명분으로 복수를 완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싫다면? 윤재혁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자신의 재킷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카운터 위에 던졌다. 사진 속에는 김 여사 안스가 해바르의 가게 앞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의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담겨 있었다. 내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네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하나씩 파괴해 주마. 윤재혁의 목소리는 잔인함으로 가득 찼다. 지원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에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분노의 불꽃이 번뜩였다.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 공격당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보다 어머니의 평화를 소중히 여겼다. 어머니에게는 손대지 마십시오. 지원은 낮게 으르렁거렸다. 오랜 세월 억눌렀던 현무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윤재혁은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반응이 나오는군. 그래, 바로 그 눈빛이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현무의 눈빛. 지원은 자신이 윤재혁의 도발에 말려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감정을 억눌렀다. 평정심을 되찾아야 했다. 윤재혁이 원하는 대로 폭력성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어디서? 어떻게 끝내기를 원합니까? 지원은 이제 감정 대신 냉철한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 윤재혁은 만족한 듯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밤 10시 부산항 7번 창고. 그곳에서 우리의 낡은 빚을 끝내자. 네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세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싸움을 원하지 않아요. 윤재혁은 비웃음을 날렸다. 선택지는 없어. 오지 않으면 내 어머니가 대신 고통을 겪게 될 거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빛났다. 어머니의 사진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지원은 카운터 아래의 칼집에 살짝 손을 대며 경고했다. 정말로 그런 짓을 한다면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재혁은 도발적으로 웃었다. 그래, 바로 그 표정이다. 내일 밤 10시 부산항 1번 창고 혼자 와라. 윤재혁은 가게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이것이 운명이다. 이지원. 우리는 이렇게 끝내야만 해. 윤재혁이 떠난 후 이지원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다. 상황은 그녀가 원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었다. 윤재혁은 그녀의 가족을 공격하며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의 평화를 볼모로 삼았다. 어머니에게 가해진 위협은 그녀의 모든 결심을 무너뜨렸다. 곧이어 오 아저씨와 송혁진이 가게 안으로 급히 들어섰다. 그들은 밖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누님 들었습니다. 내일 밤 부산항이라고 했죠? 송혁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협박했어요. 오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함정일 수 있습니다. 윤재혁이 혼자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는 교활한 놈입니다. 지원은 생각에 잠겼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혼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 아저씨 말씀처럼 함정일 수 있으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송혁진과 오 아저씨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희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님. 이지원은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심사숙고했다. 그녀가 오랫동안 도망쳐왔던 과거와 다시 정면으로 맞서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끝내면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어머니와 시장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현무가 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내일 밤 부산항 7번 창고에서 윤재혁과의 숙명적인 대결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윤재혁과의 대면을 앞둔 그날, 이지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었지만 그녀의 생각은 오직 다가올 밤의 결전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손님들은 그녀가 유난히 조용하고 차분하다고 느꼈지만 감히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송혁진과 옛 동료들은 교대로 가게를 찾아왔다. 그들은 평범한 손님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지원을 감시하고 주변의 움직임을 살피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주고 있었다. 어머니 김 여사는 오 아저씨의 안전한 거처에 몸을 피한 상태였다. 점심 무렵 송혁진이 가게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누님,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인근에 저희 사람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윤재혁이 혼자 나올 리 없습니다. 분명 함정을 팠을 겁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고맙습니다, 혁진 씨. 하지만 제가 먼저 윤재혁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은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송혁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위험합니다. 윤재혁은 누님이 다시 칼을 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당 방위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지원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냉랭했지만 자신감이 넘쳤다. 잊었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송혁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현무파 시절 현무의 명성이 서울 암흑가에서 어떤 무게를 가졌는지 알고 있었다. 해가 지고 해바루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 지원은 평소보다 서둘러 가게를 정리했다. 그리고는 가게 깊숙한 창고로 향했다. 바닥에 헐거워진 널빤지를 들어 올리자 검은 천에 쌓인 꾸러미가 나왔다. 그녀는 천을 풀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현무로서 활동하던 시절 사용했던 특별히 제작된 칼 2자루가 들어있었다. 회칼과는 달리 짧고 완벽한 균형을 자랑하는 전투용 칼이었다. 그녀는 잠시 칼을 손에 쥐고 무게를 느껴보았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칼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무기였다. 밤 9시, 지원은 검은색 옷을 입고 부산항으로 향했다. 평소의 정갈한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모습은 어둠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그림자 같았다. 부산항에 도착하자 그녀는 주위를 경계했다. 약속 장소인 1번, 창고는 낡고 인적이 끊긴 건물이었다. 완벽한 함정의 장소였다. 지원은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고 숨어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감지했다. 윤재혁은 혼자가 아니었다. 최소 5명 이상의 부하들이 창고를 둘러싸고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 역시나 그녀는 읊조렸다. 윤재혁은 공정한 싸움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복수만을 원했을 뿐이다. 밤 10시 정각, 지원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내부는 어둠침침했고 중앙에 윤재혁이 홀로 서 있었다. 왔군. 생각보다 용기가 있는 여자로군. 윤재혁은 비웃듯이 말했다. 지원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윤재혁은 껄껄 웃었다. 무고한 사람, 네가 내 형을 죽였어. 그 남자에게 나는 무고한 사람이라고? 이지원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의 일은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형은 노인을 인질로 잡았고 제가 그를 막지 않았다면 무고한 생명이 죽었을 겁니다. 윤재혁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대화를 거부했다. 그는 갑자기 재킷 안에서 길고 날카로운 전투용 칼을 꺼내 들었다. 변명은 필요 없어. 오늘 너는 내 형의 원한을 갚아야 한다. 내 무기는 어디 있나? 아니면 그냥 죽을 셈인가? 지원은 천천히 가방에서 검은 천에 쌓인 꾸러미를 꺼내 풀었다. 그리고 두 자루의 칼을 양손에 쥐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싸움입니까? 아니면 대화입니까? 윤재혁은 비웃었다. 네가 형을 죽였는데 무슨 대화가 있겠나?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그녀는 칼을 양손에 쥐고 자세를 취했다. 윤재혁은 그녀의 자세를 보고 잠시 움찔했다. 그는 현무의 명성을 들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윤재혁은 참지 못하고 지원에게 맹렬히 돌진했다. 그의 칼이 공기를 갈랐고 지원의 목을 겨냥했다. 하지만 지원은 마치 모든 공격을 예상이라도 한 듯 몸을 돌려 공격을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유려하고 자연스러웠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너무 서두르시는군요. 그것이 당신의 약점이었습니다. 지원의 말은 윤재혁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지만 지원은 모든 공격을 가볍게 회피했다. 그녀는 아직 방역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윤재혁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의 힘과 분노가 소진되기를 기다렸다. 왜 방역하지 않나? 두려운가? 윤재혁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지원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불필요한 피를 흘리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창고 주변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윤재혁의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역시 혼자가 아니었군요. 지원이 미소 지었다. 윤재혁도 비웃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았나. 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다. 하지만 창고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다. 부하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격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윤재혁의 표정이 공포로 변했다. 뭐지? 무슨 일이야? 지원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 역시 혼자가 아닙니다. 송혁진과 옛 현무파 동료들이 윤재혁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불공평해. 윤재혁이 분노에 차서 절규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먼저 불공평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지 더 철저히 준비했을 뿐입니다. 윤재혁은 마지막 승부를 걸듯 지원에게 전력으로 돌진했다. 그의 칼이 지원의 팔을 스쳐 지나갔고 작은 상처가 생겼다. 지원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방역했다. 지원의 칼이 공기를 갈랐고 윤재혁의 칼을 튕겨냈다.
칼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고 윤재혁은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지원은 순식간에 그의 위에 올라서서 칼을 그의 목에 겨누었다. 이제 끝입니다. 윤재혁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지원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죽음을 각오한 듯했다. 죽여라. 그게 내 본성 아니냐. 지원은 윤재혁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입니다. 지원은 칼을 내렸다. 그리고 윤재혁에게서 물러섰다.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또 다른 복수의 고리만을 만들어낼 뿐이니까요. 저는 이미 그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당신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윤재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나를 용서하겠다는 건가? 왜? 지원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우리 모두 과거의 쇠사슬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송혁진과 오 아저씨가 들어섰다. 그들 뒤에는 경찰관들이 따라왔다. 누님, 괜찮으십니까? 송혁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오 아저씨는 경찰관들에게 윤재혁을 가리켰다. 이 남자가 시장 상인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인입니다. 증거와 증언이 모두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윤재혁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윤재혁은 체포되는 와중에도 지원을 노려보았다. 이대로 끝이 아닐 거다. 지원은 그의 말을 잘랐다. 끝입니다. 윤재혁. 당신 형의 죽음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윤재혁은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지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증오 외에도 혼란과 어쩌면 깨달음의 기미가 섞여 있었다. 지원은 칼을 다시 검은 천으로 감쌌다. 그리고 송혁진에게 건넸다. 이제 이것들은 필요 없을 겁니다. 잘 보관해 주세요, 혁진 씨. 송혁진은 경의를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누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옛 솜씨가 전혀 녹슬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미소 지었다. 이제 그런 솜씨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회를 썰던 사람으로 돌아갈 겁니다. 오 아저씨가 다가와 지원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지원 씨. 제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지원은 부산항의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야말로 평온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과거의 그림자가 마침내 사라진 듯했다. 숙명을 끊어낸 순간이었다. 부산항 7번 창고에서의 결전이 끝나고 윤재혁이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은 자갈치 시장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지원이 복수를 거부하고 폭력의 고리를 끊었다는 이야기는 상인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상인들은 오랜 억압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시장에는 며칠 동안 잊고 있었던 활기와 웃음소리가 다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윤재혁 일당의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에 시달렸던 연로한 상인들은 가장 큰 기쁨을 표현했다. 그들은 더 이상 부당한 보호비를 걱정하거나 가게 문을 열면서 폭력의 그림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시장은 이지원이라는 단 한 사람의 용기와 도덕적 선택으로 평화를 되찾았다. 지원은 송혁진과 오 아저씨에게 감사를 표하고는 어머니 김 여사를 안심시킨 후 다시 해바로회로 돌아왔다. 그녀의 가게는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다. 지원은 늘 하던 대로 칼을 갈고 생선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했다. 그녀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의 무관심이나 궁금증 대신 깊은 경의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지원이 전설적인 조직의 칼잡이, 현무였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시장 전체에 퍼져나갔지만 이제 그들은 지원을 무서운 과거의 인물이 아닌 자신들의 평화를 지켜준 수호자로 인정했다.
그녀가 폭력 대신 시장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섰다는 이야기가 상인들 사이에 회자되었다. 그러나 지원은 이러한 소문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소처럼 일상에 충실했다. 회를 썰고 손님을 맞이하고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다. 어느 날 시장의 한 연로한 상인이 해바루회를 찾아와 말했다. 지원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시장이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지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경찰이 윤재혁을 체포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노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가 압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당신의 칼이 평화를 지켰다는 것을요. 지원의 어머니 김 여사도 가게를 찾아왔다. 그녀는 딸이 회를 써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우리 딸은 정말 칼을 잘 다루는구나. 내 재능은 어디에 있든 빛나는 것 같아. 지원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제 재능을 올바른 곳에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요. 김 여사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네가 자랑스럽다, 지원아. 이 시장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정 아주마가 들어섰다. 그녀는 윤재혁 일당에게 당했던 다리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어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지원이가 여기 있구나. 이 시장의 영웅이 말이야. 정 아주마의 목소리는 활기찼다. 지원은 얼굴을 붉히며 손을 내저었다. 아주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제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정 아주마는 웃으며 지원에게 다가섰다. 네가 우리 모두를 구해줬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네. 그 윤재혁이라는 놈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었는지 경찰이 모두 밝혀냈어. 수배 중인 범죄자였다더군. 지원은 칼을 내려놓고 손을 닦았다. 이제 모두가 안전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평화를 되찾았고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정 아주마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자갈치 시장 상인회에서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작지만 우리 모두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다네. 지원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은으로 만든 회칼 세트가 들어있었다. 칼의 손잡이에는 자갈치의 수호자 이지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지원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에게 이 칼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공동체의 신뢰와 인정의 상징이었다. 정 아주마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과분한 것이 아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저 깡패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을 테니까.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고 송혁진과 오 아저씨가 들어섰다. 그들은 지원에게 경의를 담은 눈빛을 보냈다. 송혁진은 웃으며 말했다. 누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옛 기술이 전혀 녹슬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미소 지었다. 이제 그런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회를 썰던 사람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녀는 은으로 된 새 회칼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오 아저씨가 다가와 지원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지원 씨. 제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정 아주마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아니다. 네 안에는 강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있어. 그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야. 정 아주마의 말에 지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그녀는 단지 강함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다른 종류의 힘을 발견했다. 바로 사람들을 지키고 보살피며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는 도덕적 용기였다. 아주마,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칼은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지금 제 손에 쥐어진 이 회칼처럼요. 이 칼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생명을 줍니다. 정 아주마는 감동한 표정으로 지원의 손을 잡았다. 그 말이야말로 그들 모두가 배워야 할 지혜였다. 지원은 이제 과거의 현무가 아닌 자갈치 시장의 평화와 인정을 받는 자갈치의 수호자로서
완전히 거듭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윤제혁이 연행되고 성남파 잔당들이 소탕되면서 상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의 위협도 없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장의 활기는 예전 그 이상으로 넘쳐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다. 해바로회는 시장의 명소가 되었고 이지원에게는 자갈치의 수호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녀의 칼솜씨는 여전히 전설이었지만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지원은 정아줌에게 받은 은색 회칼 세트를 소중히 간직하며 매일 아침 그 칼로 신선한 회를 썰었다. 그 칼은 그녀에게 단순한 도구를 넘어 시장 상인들의 신뢰와 사랑의 상징이었다. 지원의 어머니 김 여사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딸이 더 이상 위험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진심으로 안도했다. 오 아저씨와 송혁진을 비롯한 옛 동료들도 지원의 주변을 묵묵히 지켰다. 그들은 그녀의 뒤에 서서 혹시 모를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주었다. 시장의 사람들은 지원의 존재 자체를 자랑스러워했고 그녀의 가게는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지원은 매일 아침마다 칼을 갈고 싱싱한 생선으로 손님들에게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평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법. 평화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지원의 바람과는 달리 또 다른 그림자가 그녀의 일상에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윤제혁을 상대했던 방식, 즉 폭력 대신 대화를 시도하고 결국 복수의 고리를 끊어낸 그 행위는 윤제혁 자신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간 듯했다. 윤제혁이 연행된 후 며칠이 지나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 현무파의 두목이자 이지원의 은인이었던 조 사장이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보좌관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신문 한 면에는 자갈치 시장 평화 되찾다. 폭력 조직 일망타진이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기사 내용은 윤제혁이 수배 중인 범죄자였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시장 상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 속에는 지원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용기 있는 상인의 제보라는 문구가 암시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조 사장은 신문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지원이가 결국 해냈군. 내 예상대로 평범한 칼잡이로 살게 될 여자는 아니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지원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젊은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윤제혁을 처리한 것이 지원이 누님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윤제혁이 죽지 않고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것에 대해 조직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조 사장은 차분하게 말했다. 지원이는 폭력의 고리를 끊으려 했을 뿐이다. 윤제혁을 죽이는 것은 지원이의 방식이 아니었어. 그것이 지원이의 강함이다. 그의 눈빛은 지원의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형님, 그것 때문에 그분께서 지원이 누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좌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조 사장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갑자기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분이라니? 그자가 아직도 지원이를 찾고 있다는 말인가? 조 사장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위협에 대한 경계심이 스며들었다. 보좌관은 고개를 숙였다. 네, 형님. 윤제혁이 체포된 과정과 지원이 누님이 윤제혁을 죽이지 않고 경찰에 넘긴 방식에 대해 그분이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지원이 누님의 강함과 동시에 폭력 대신 평화를 선택한 방식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조 사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8년 전 내가 지원이를 그 피 튀기는 지옥에서 빼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다시 엮이게 되는군.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함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졌다. 그는 지원이 다시 폭력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분의 관심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분은 지원이 누님의 능력이 자신의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누님이 주작파 잔당을 소탕한 것과 폭력 대신 지혜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조 사장은 조용히 창밖의 흐린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8년 전 그가 현무파를 떠나 지원에게 평범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었을 때 그는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분의 존재는 지원의 평화를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분은 단순한 조직의 보스가 아니었다. 그는 한국의 암흑가와 정계, 재계를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그림자의 배후 세력이었다. 당장 부산으로 가라. 지원이에게 직접 이 사실을 전하고 그분의 접근을 막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원이를 보호해야 한다. 다시는 그 지옥에 발을 들이게 할 수 없어. 조 사장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를 담고 있었다. 젊은 보좌관은 즉시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 형님. 곧바로 부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방을 나섰다. 조 사장은 다시 신문을 집어들었다. 자갈치의 수호자라는 기사 헤드라인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원이 지켜낸 평화가 또 다른 거대한 폭력의 그림자를 불러왔다는 잔혹한 아이러니. 그녀는 겨우 작은 시장의 평화를 지켰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훨씬 더 크고 어두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결국 또 다른 그림자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서울의 한 호텔 방에서 시작된 이 불길한 움직임은 멀리 부산 자갈치 시장의 평화로운 이지원의 일상을 다시 한번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정말로 현무로서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칼을 들어 더 큰 폭력에 맞서야 할지, 그 운명의 갈림길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